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1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의 이웃 국가인 미얀마 삼각지대 등에서 흘러나오는 제조 마약의 핵심 유통 허브이자 제3국 밀수출을 위한 국제 경유지로 전락하면서 안보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천연 원료 대신 화학 물질을 배합하는 공장식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서 마약 가격이 폭락해 태국 국내 확산세마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변종 필로폰 알약인 야바한알은 단돈 5밭, 우리 돈 몇백 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태국 내륙에 들어와도 20에서 30밭이라는 파격적인 저가에 무차별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물량이 침투할 수 있는 배경에는 국경 안팎의 소수민족 혈연 종족 네트워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약 조직들은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등지에서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소수민족 연계망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수배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태국인 총책들이 현지 제조창과 국내 유통망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북부와 동북부 국경을 통해 마약을 들여온 뒤 수도 방콕을 거쳐 농산물 트럭이나 화물차, 심지어 대형 페리선과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전국으로 치밀하게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육로뿐만 아니라 국제공항의 바디패커, 화물 우편, 그리고 공해상에서 배를 갈아태우는 해상 분선수법을 통해 호주, 대만, 나이지리아 등 제3국으로의 밀수출 경로를 갈수록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경찰청은 마약 근절을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제조의 핵심인 전고체 화학물질이 태국 항구를 통해 미얀마 제조창으로 흘러들어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방위 경로 차단, 배후 거물 추적, 물류 시스템 단속, 지역사회 유통책 소탕, 관광지 외국인 범죄 대처,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법 등을 총동원한 금융추적과 자산 몰수 등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마약 범죄 네트워크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태국 의회가 성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합법화를 골자로 한 성노동자 보호법안을 정부의 예산 부담을 수반하는 재정법안으로 규정하면서 법안 자체가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명확한 기준 없는 이중잣대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태국 하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연석회의를 열고 시민단체 엠파워 재단이 주도한 성노동자 보호법안의 제정법안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의회 사무처는 기존 시설의 업무 이관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과 성노동자의 사회보장제도 편입으로 인한 국가 분담금 증가 등을 이유로 이 법안이 명백한 제정법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성노동자가 제도권에 편입되면 오히려 세원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과거 유사한 법안이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다른 법안들은 제정법안 분류를 피했던 선례를 들어 의회가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성노동자 처벌 폐지를 권고한 유엔의 국제 기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표결에서 의장단은 찬성 17표, 반대 6표로 본 법안을 제정법안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태국 헌법상 제정법안으로 분류되면 하원 본회의 상정 전에 반드시 총리의 공식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총리의 승인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총리가 서명을 미룰 경우 법안이 사실상 장기 표류하거나 고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태국의 경제석학들과 지역 상공의소 수장들이 현재 태국 경제 상황을 향해 일제히 고강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정부가 눈앞에 수치만을 올리기 위해 단기 부양책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 체질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태국은행협회장이 태국 경제가 스테로이드성 약물 주사에 중독돼 인위적으로 버티고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나콘나차시마 상공회의소 역시 이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금리를 낮추거나 임기응변식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채 거품만 키울 뿐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고소득 기술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역량 강화,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논의가 되고 있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세대 간 기술 전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치앙마이 상공회의소는 상반기 중동 분쟁 여파와 초미세먼지 사태,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핵심 동력인 관광업과 민간 투자가 마비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선제적 발전 계획 없이 방콕 중앙정부에만 긴급 자금을 집중시켜 국고를 탕진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금융권의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끼안나킨팟 금융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태국이 구조적 경쟁력 상실로 무역 적자 구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효과가 제한적인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정책은 단호히 중단하고 세금을 인프라 조성과 투자 환경 개선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만과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태국은 2% 성장에 머물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글로벌 흐름에 맞춘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서두르지 않으면 태국의 전통 산업들은 고사할 것이라며 과감한 구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태국 경제를 견인해온 핵심 엔진인 관광산업이 잇따른 강력 범죄와 치안 참사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태국 국내 총생산 GDP의 20%에 육박했던 관광 수입 비중은 올해 12% 선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태국 관광청은 올해 외래 관광객 목표치를 기존보다 18% 하향 조정한 3천만 명 선으로 수정 발표하고 양적 팽창 대신 고부가 가치 상품 개발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한 것은 태국 내부에서 발생한 대형 악재들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유명 배우의 태국 내 납치 사건과 과거 방콕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로 핵심 시장인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여기에 최근 태국 국적기 승무원이 헤로인을 밀반입하다 호주 공항에서 적발되는 사건까지 겹치면서 태국 공항의 보안 시스템과 국가 신뢰도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습니다. 당국은 이번 승무원 마약 밀수가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관광업계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태국 여행업협회는 그동안 태국이 수려한 자연환경이라는 조상덕으로 버텨왔지만 인프라를 혁신한 베트남과 일본 등 경쟁국에 이미 손님을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순한 현금 살포성 정책에 예산을 탕진할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관광 인프라를 정비하고 치안과 보안 시스템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2026년 태국 50대 부호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인접국과의 국경 갈등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내수 회복과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자산가들의 총자산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예의 1위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음료 레드불의 수장인 찰럼 유이타야 가문이 차지하며 3년 연속 최고 부자 자리를 지켰습니다. 레드불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약 140억 캔을 판매하며 놀라운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2위는 대형 통신사 지분을 인수하며 자금력을 과시한 짜런 폭판 그룹의 찌라워논 형제들이 차지했고, 에너지와 통신 재벌인 사라 라타나와디 회장은 은행 지분을 대폭 확대하며 가장 가파른 자산 상승세를 보여 3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유통 거물인 찌라티와 가문과 식음료 부동산 대기업을 이끄는 자런 시리와 타나팍디 가문이 각각 4위와 5위로 뒤를 이었으며 탁신 친나와 전 총리는 1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의 유치 붐을 타고 산업 단지와 물류 인프라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자산이 급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미디어 업계의 대부였던 끄릿 나타나락 회장 등 주요 창업주들의 타계 소식이 이어지면서 2세들에게 자산이 상속되는 등 부호 업계의 세대교체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유엔이 기후변화에 따른 이른바 지구 비드마 현상으로 인해 태국이 폭염과 가뭄, 홍수 등 전례 없는 기후, 재앙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유엔 태국 대표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극단적 기후 현상에 따른 기후위험 지수에서 세계 17위로 지목됐습니다. 현재 태국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와 돌발성 폭우, 대홍수가 번갈아 발생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방콕을 비롯한 중부 지역은 열섬 현상과 함께 심각한 해수면 상승 문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이는 해안가 유실과 도시 침수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기후 위기의 부작용이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들이닥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과 장애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동북부 이산 지역과 남부 지역의 아동들이 기후 재앙과 수인성 감염병 등 각종 질병에 가장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태국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글로벌 기온 상승과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결합하면서 혹독한 열파를 겪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인 44.2도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어 보건당국의 비상이 걸렸으며,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역시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태국과 동남아시아 전역이 직면한 기후재해로 인한
전체 경제적 손실 규모가 무려 47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가 일회성 대책을 넘어 국가 생존 차원의 전방위적인 기후 위기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북부 이산 지역의 유명 대학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검진에서 5,000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간흡충, 즉 간디스토마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마하사라캄 지방정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 결과 마하사라캄대 신입생의 33%인 4,233명이 간흡충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근 라차팟, 마하사라캄대 역시 신입생의 19%인 380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일반 주민의 감염률인 11%를 웃도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보건당국은 이처럼 젊은 층에서 감염률이 치솟은 주 원인으로 현지 대학생들이 즐겨 먹는 파파야 샐러드인 솜땀을 지목했습니다. 솜땀의 감칠맛을 내기 위해 넣는 태국식 민물고기 젓갈인 뿔라라를 익히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날생선 속에 있던 기생충 알이 체내로 흘러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마하사라캄 도지사는 이 상태를 방치하면 15년에서 20년 뒤 청년들이 치명적인 담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관내 모든 솜땀 전문점과 뿔라라 사용업주들을 소집해 대대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끓여 익힌 뿔라라만 사용하는 안전한 업소에는 공식 인증 표지판 부착을 의무화해 안심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큰 충격을 받은 마하사라캄대 측은 재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 5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내 매점과 구내식당에서 익히지 않은 날뿔라라의 유통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선언하며 캠퍼스 안팎의 먹거리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방콕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중국산 밀수 원료를 사용해 오렌지 주스를 무허가로 제조하고 유통해온 불법 공장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경제범죄진압국 수사팀은 방콕 온누세 한 미등록 비밀 창고를 기습해 정식 통관 절차와 식약국 승인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귤 과립통 조림 2톤 이상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또한 이 원료를 혼합해 페트병에 소분해 둔 시판용 과일 주스 완제품도 대거 수거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업체 대표인 태국인 여성은 주변의 의심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밤 시간에만 주스를 만들고 낮 시간에 배송하는 은밀한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해왔다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수입 서류나 식품 허가증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세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체적인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밀수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콕의 유명 관광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지갑을 소매치기 한 뒤 신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용카드를 복제해 호화 쇼핑을 즐긴 5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태국 경찰은 방콕 왓포사원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카드를 훔쳐 무단 결제한 혐의로 59세 중국 국적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범인은 훔친 카드로 최신 스마트폰과 명품 지갑 등을 무더기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범인의 투숙처를 수색한 결과 범행 당시 입었던 옷가지와 명품 증거물들이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가방 안에서는 태국 바트화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 베트남 동 등 전 세계 각국 관광객들에게서 훔친 것으로 보이는 외화 지폐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범행은 베트남 국적의 조직원이 가담한 국제범죄로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단말기 대신 스마트폰 앱에 카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정보가 순식간에 복제되는 최신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베트남인 공범 등 배후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최근 소매치기 범죄가 첨단 기술과 결합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인파가 몰리는 공공장소에서 소지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다이어트 약을 먹고 사망한 여성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금지 약물을 섞어 가짜 다이어트 약을 만들어온 대형 불법 제조 공장을 적발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논타부리 지방의 불법 제조 공장과 물류창고 등 2곳을 기습 단속해 불법 화학 원료와 제조 기계 등을 무더기로 압수하고 현장에 있던 미얀마 국적의 불법 이주 노동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방콕 딘댕구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다이어트약을 먹은 여성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경찰이 유통 경로를 수개월간 정밀 추적한 끝에 불법 공장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당국의 성분 분석 결과 이 공장에서 만든 약물에서는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 전면 금지된 일종 금지 약물인 시부트라민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보건당국자는 시부트라민이 식욕을 억제하지만 과다 복용 시 급성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이라며 안전하게 살을 빼주는 다이어트 식품은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약물 제조와 유통업자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공장의 진짜 주인인 배후 자본가와 유통망을 파악하기 위해 고강도 확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